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삼성 반도체의 심장을 그것도 공개로 방문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얘기인데요. 자, 보면은 방진복 입고 R&D 시설을 직접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요. 바로 이재용 회장 모습인데 어제 그 삼성 반도체 심장인 여기가 뭐 화성 캠퍼스랑 기흥 캠퍼스를 연쇄적으로 갔다고 하는데 어제는 좀 평소와 달랐다고요? 이게 달랐던 것을 두 예.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기 회장이니까 사업장 찾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한 캠퍼스에 한 곳만 들러서 한 2~3시간 정도 그냥 비공개로 조용히 다녀오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제 찾았을 때요. 이제 기흥 반도체 캠퍼스 가고요. 그다음에 화성 캠퍼스 가고요. 이런 것들을 거의 그 종일 걸렸는 데다가 연쇄 방문으로 했고 저렇게 방진복을 입고 지금 일정을 둘러보는 모습도 이렇게 이례적으로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신감 회복 시그널. 네. 최근에요.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은 분들 좀 요즘은 좀 환하게 웃으시는 예.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AI 관련된 반도체는 좀 SK 하이닉스에 뒤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평가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자신감을 내비친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또 산업계에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신감 회복의 시그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올 초만 해도요. 이게 읽어보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했다.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훼손됐다. 도전은 없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사실 이게 뭐 이 회장이 쓴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뭐 말 하나하나가 뼈가 아플 정도의 말이었는데 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원래 이재용 회장의 이미지는 온화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저때 워딩들을 보면은 위기의 삼성으로 한마디로 축약할 수가 있으니까 저력을 잃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했고 우리의 경쟁력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현상 유지에 급급하냐 앞으로 나가지 않느냐 저때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대만의 TSMC라는 세계 굴지 반도체 기업이 있잖아요. 거의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했고 삼성의 반도체 장악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다는 그때 그 위기설이 나오던 때였고 네. 그때 또 맞물려서 이른바 삼전의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휘하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래 언어가 아니지만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삼성의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강한 워딩을 썼는데 올 연말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어지고 나서는 바로 또 삼성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한 해에 너무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용 회장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평소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던 그 강한 질타가 아마 어쩌면은 좀 이 사람을 떠올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전 세계가 국제화로 가는 요 시기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1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자, 사실 근데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비장했는데 이제 그래도 자신감을 좀 회복할 만한 성과가 좀 있었어요? 네, 뭐 어제 그 이재용 회장 표정 보면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예. 근데 표정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요. 올해 초 첫 거래일에 삼성전자는 5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11만 1,500원으로 사실은 장을 마감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거의 1년 사이에 예. 2배 이상의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 거니까 사실 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디램의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로 지금 생산 능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이 디램 시장의 점유율을 다시 1위로 복귀하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인 지금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는 그 누구보다 바쁘게 뛰었던 총수가 있었겠죠.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 굵직굵직한 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월에는 샘 올트먼 손정희 회동이 있었고요. 3월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8월에는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젠슨왕 등과의 논의, 또 10월에는 마로라고까지 갔었고요. 12월에는 테슬라 반도체 협력 논의까지. 자, 정리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아마 이 중에서 국민들 뇌리에 좀 가장 강하게 각인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To our partnership and future of the world. When I was using Samsung GDDR, you were still a child. It's true. He's so young. Young and arrogant.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기억나요. 그때 몰려든 사람들한테 아니 왜 이렇게 아이폰 맞냐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모습 많이 보여서 그런지 요즘 젠지라고 불리는 그 세대가 꼽은 올해 리더 압도적인 1위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젠지 세대라고 하면 이제 1997년부터 2012년에 태어난 이른바 이제 디지털의 가장 강한 세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천여 명 정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52%로 이재용 회장이 1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 G세대들은 실력, 전문성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가 소통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능력, 그리고 이제 명확한 목표, 비전과 제시.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여기야. 함께 가주겠어? 라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매우 높게 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은 아버지였던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이른바 좀 유연한 리더십을 통해서 삼성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연말에 주목받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얘기 한번 살펴봤습니다.